지금 저는 일본 고리야마 인근의 숙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가볼 곳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곳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물론 안전지대만 갈 거예요. 귀한 곤란 지역 이런 데는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저만 온 게 아닙니다. 과학 유튜버 중에 과학 쿠키 그리고 공돌이 용달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할 거냐? 단순히 방사능 측정하고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사고 이후 마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사람들, 주민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취재해 보려고 왔습니다. 가볼게요. 숙소 인근의 방사선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0.03, 0.02 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 정도 나오네요. 이 장비는 개인 선량률도 측정할 수 있고 주변의 간단한 그 방사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장비가 아주 전문적이에요. 이제 자막으로 회사 로고가 나갈 텐데 이곳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식물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물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바닥이나 이런데 공중에 띄어진 것보다 바닥에서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 범위보다 상당히 아래에 있어서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오늘 협곡이야. 협곡. 실제 협곡은 마인크래프트에서밖에 못 봤는데 갑자기 0.1 이상으로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와, 야, 확실히 올라갔다. 이 내라서 저 체르노빌 갔을 때 10이었어요. 그냥 어디 지나가는데 10. 그리고 어떤 하수구 무슨 맨홀 뚜껑 딱 되는데 130 나왔어요. 근데 근데 높아요. 진짜 점점 오르고 있어요. 높아요 지금. 0.15 계속 올라간다. 17km까지 지금 접근했는데 0.17 계속 올라가요. 원전에서 10k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다시 들어왔는데 양쪽 모두가 0.4를 넘겼습니다. 0.495, 0.5까지 올라갔어요. 0.48, 0.54. 위험해요. 0.77. 자연 방사선보다는 한 6배? 아닌 것 같아. 오, 막혀있네. 여기 귀한 잘못했어. 저희가 막 진입하는 줄 알고 저기 관리하시는 분이 나오시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데 못 들어가요. 여기가 원전 방향이라서 못 들어가게 막아 나온 것 같습니다. 심해요 지금. 0.8, 심하다. 0.9, 1. 되게 베타 이미터도 있어요. 무섭게 올라간다. 베타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소문으로 듣듯이 건물은 신식이지만 영무원들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가 선로인데 역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여행객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다 여기로 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영무원들만 안 보이네요. 판매하는 곳 같아요. 여기 커피. 도시 재건의 냄새가 곳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엄청 많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좀 있지만 사람들이 없었을 때 여기 방문했으면 정말 뭔가 버려진 마을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자들은 옷 보관해두고 있는 것 같네. 근처 공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막혀있네. 풀로 막혔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발길이 없으니까 거의 폐허가 됐다시피 풀이 이렇게 구성하게 자라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입구라 적혀있잖아요. 저기 0.23, 0.24. 응급실 들어가는 응급실. 여기 원래 차들 쫙쫙 있었을 텐데, 그쵸? 입구. 간호학원. 간호학원입니다. 청년 여인회관? 여인회관인데 옆에는 온천도 붙어 있어요. 온천. 여인숙이니까요. 모텔 같은 곳이구나. 여기는 얼마 나오나요? 0.5 나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약 5에서 6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입니다. 이곳 주변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건물들을 들여다보았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지만 몇몇 건물들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폐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곳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곳 근처에서 방사선 계측기를 통해서 자연 방사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공간 선량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0.12에서 0.13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정도의 수준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이 도시는 재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선량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폭파 사고가 있었던 곳에서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전에는 당연히 귀한 곤란 지역이었죠. 하지만 해제됐습니다. 물론 모든 곳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만 들어왔고 제어이 확실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전에서 가까운데도 공간 방사선량이 0.1에서 0.2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했던 그 서울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제어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땅 속에서부터의 자라서 나오는 식물들, 과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물 쪽에 가져다닐 테니까 좀 나오긴 나오네요. 0.87, 0.95. 그래도 1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는 넘지는 않네요. 저희가 처음에 답사를 진행했던 곳과 약간 좀 다른,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방진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착용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0.70, 0.65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꽤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높아요. 0.54에 좀 높죠 여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고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정면에 이런 식으로 재해 이후에 이렇게 뭔가 폐기물을 수거한 그런 수거물들이 보이고 이 수거물들이 이런 식으로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0.5455 이런 식으로 수치가 되고 있는데 이 근처로 가면 0.78, 9, 1 그러게요. 엄청 높아지네. 이게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근데 별로 없어요 차이가. 높게 나온다. 좀 높게 나오죠 조금. 높게 나온다. 높죠? 왜 높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높아요. 여기 같죠 방향이? 아, 여기 같아. 엄청 높은데 여기? 엄청 높아요. 뭐가 있다니까요. 밑이에요? 여기 엄청 높다. 여기 컨테미네이션 됐나 보다. 아 여기 오염됐나 보다 그죠? 이거 아스팔트 덮었나 보다. 오염된 거. 아니 몇까지 나왔어요 방금? 2까지 나왔어. 2요? 방향이 이게 방향에 따라 네. 측정 저기가 정해지는데 네. 아래로 내리면 아 여기 가까이 가져가면 이거 아스팔트로 덮었네. 저희 신발 이거 커버 잘했네요, 그죠? 그죠. 이거 그냥 신발 커버 버리면 돼요. 이물질 그대로 버리면 되기 때문에.
방금 전 막 방사선 계측이 끝났고요. 지금 보면 여기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5분간 계측을 마치고 분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장 뚜렷이 잡히는 피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칼륨40 방사선입니다. 칼륨40은 우리 몸과 흙, 바닷물 어디에나 들어있어서 자연 방사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삼중수소의 베타선이나 아니면 세슘 계열의 핵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인공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거나 오염이 일어났다는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베타선이나 세슘 계열은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정리하자면 현재 검출된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 범위 안에 있으며 추가적인 방사능 유출이나 오염을 의심할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저희가 쓰는 이 검출기가 주로 감마선의 에너지를 계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타선과 알파선도 측정할 수 있으나 베타선은 물질 투과력이 약해서 바닷물처럼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거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삼중수소가 내놓는 베타 입자가 해수 표면을 뚫고 검출기까지 도달하려면 오직 물 표면에 아주 가까이 붙은 원자들만이 측정될 겁니다. 이 때문에 바다 근처에서 공중에서는 인공 방사선인 베타선을 뚜렷하게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정밀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수를 대량으로 농축, 증발시켜서 삼중수소를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농축 시료를 지하에서 납으로 만들어진 차폐 시설처럼 외부 자연 방사선과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두고 장시간 계측을 진행해야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그런 베타선 스펙트럼이 얻어집니다. 요약하자면 현장 측정기로는 해수 속 삼중수소 베타선을 검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평가는 농축, 차폐, 장기간 계측 이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후쿠시마 지역 숙소 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전에는 이곳이 도쿄전력 직원이 모여 사는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고용 덕분에 주택, 학교, 상권이 모두 활기를 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지진과 함께 원전 사고가 터지자 마을은 순식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지 오래도록 불신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염으로 지금은 방사선 불안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가 하나 둘씩 돌아오면서 작은 정착촌이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 일자리랑 연구, 제조 시설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현장 촬영의 계기는 새로운 콘텐츠 대전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콘텐츠 대전은 여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동시에 하나의 취재 지역을 선정하고 방문해서 각각의 채널의 관점과 스타일로 영상을 제작해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콘텐츠에는 과학쿠키 그리고 공돌이 용달이 함께했는데요. 후쿠시마 방사선에 관한 이 두 채널의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여기 보이는 영상 썸네일을 통해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